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과 고엽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현황 중에서는 유교 참전과 월남 참전, 유교 및 월남 참전 중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내용은 21만 9,77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교 참전 하셨던 분들은 43,125명, 월남 참전 17만 5,426명, 그리고 유교 및 월남 참전에 중복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이 1,221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교 참전하셨던 분들 가장 많은 나이대는 지금 90에서 94세로 나타납니다. 3만 254명이 등록되어 있고 100세 이상은 262명입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75세에서 79세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11만 3,55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전 유공자 분들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을 뺀 또 나머지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참전 유공자 분들 그분들이 다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전상이나 공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63,175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08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는 49,61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36,364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등급자로 173명이 등록되어 있고 31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자, 등급자, 등급별 현황도 제가 매월 이렇게 각각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본인 37,445명 중에서 각각 급수별로 몇 명이 몇 급에 해당되는지 나오고 또 유족으로 25,730명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경도장애 30,492명, 중등도 8,115명, 고도장애 10,883명 이렇게 해서 49,618명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고 고엽제 후유증 2세와 관련돼서는 경도장애 119명, 중등도 43명, 고도장애 11명 해서 고엽제 후유증 2세로 173명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 간단하게 그냥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등급자 63,175명 중에서 각각 이렇게 질병별로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월 영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하나하나 세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49,618명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있고
고엽제 후유증 2세와 관련돼서는 2세 환자 척추 이분증 은폐성 제외,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병변, 그리고 2세 환자 말초신경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질병을 2세 환자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아마 또 시간이 지나고 여러 질병들이 추가될 경우에는 질병 또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질병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 넘어가고 다음 달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새해인 2024년도에 그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성 종양,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에도 각종 암이 있고 고엽제 후유증에도 각종 암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각각 이름을 정해서 암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모두 합하여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 악성 종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드렸습니다. 위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고엽제 후유증에서 인정되는 암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내용들은 고엽제 후유증에서 악성 종양에 포함되는 암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몸에 예를 들어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립선 암이 고엽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7급, 6급, 5급의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암과 관련해서는 6급 이상이나 6급 1항을 받고 그 암이 다시 또 재발을 했다, 그러면 또 5급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암이 걸렸다, 위암, 이 위암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암이어도 이 어떤 암이냐 따라서 국가유공자 혜택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경도 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중등도 장애 또는 대부분 고도 장애를 받습니다. 위암이나 식도암, 대장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여러 가지 암들은 경도 장애, 중등도 장애, 고도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경도 장애, 중등도 장애, 고도 장애로 판정을 받으시는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보상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것이고, 전립선 암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만약에 6급 1항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분이 6급 1항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살아 계시다가 사망을 하셔도 배우자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6급에 해당되는. 그러나 만약에 또 재발이 되어서 5급으로 승급을 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가족 보상금으로 배우자에게 아주 큰 금액의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고엽제 질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이냐 고엽제 후유증이냐 따라서 본인에게도 많은 보상금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엽제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해서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는 질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또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방광암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질 않아서 2023년 11월 지금은 고엽제 후유증이지만
이 고엽제 후유증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고 이미 국가보건부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국가보건부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해서 이 또 나머지 질병 중에서 어떤 암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계신 질병이 어떤 질병이 되었든 간에 만약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아니면 연관이 있을지 연관이 없을지 본인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들 몸에 질병들이 있으면 그냥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등록을 할 게 아니라 많은 공부를 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질병이 만약 상태가 좋아져서 많이 호전되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생긴 질병을 등록을 할 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까지 같이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가 신체 검사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질병들도 있지만, 또 어떤 질병들은 추가 신체 검사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하여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추가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꼭 참고를 하신 다음에 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은 고엽제 후유증, 파란 글씨로 표시된 암은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거, 이런 내용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암이 있다 그러면 따로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런 것부터 하나씩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의 현황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